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톡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 카톡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무나 분량이 방대해서 한 영상에 다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 단계에 필요한 카톡하는 법을 3가지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이성과 연애를 시작해보는 단계시라면은 아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카톡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던지는 카톡은 상대방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친구와 예를 들어봐도 철수야, 왜? 뭐하니? 나 과제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카톡들은 상대방이나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죠. 물론 친구 관계는 이 친구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인이 되는 이성이라는 거는 잘 되고 싶어 하는 감정이 크잖아요. 그 상대방과 대충 의미 없는 카톡을 통해서 관계를 날려버린다면 여러분들 연애에 아주 큰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목적성이 뚜렷한 카톡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성에 대해서는 그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었던 거, 듣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주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어떤 영화가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카톡을 시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 이런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 본 적 있느냐? 혹은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카톡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먹는 걸 예로 들 수도 있겠죠.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겼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나 퇴근하는 길에 어떤 음식점을 봤는데 치킨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더라고. 정말 침이 입에서 뚝뚝뚝 흘러질 정도로 너무 냄새가 좋았어. 치킨 너무 먹고 싶다.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 시간 되면? 이렇게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카톡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수록 상대방과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카톡은 가급적 오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상대방한테 왜 카톡을 할까? 말을 거는 이유가 뭘까? 거의 대부분 만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연애라는 게 랜선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서 관계를 진행해야 될 텐데 만나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카톡으로 다 해버린다면 만남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없어지죠. 근데 대부분 카톡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상대방과 굉장히 많은 카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대방과 카톡으로 친해져 버리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2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렌드십 존, 친구 관계가 돼버릴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친해지는 단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간에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끼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매력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텍스트로만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말투나 표정, 목소리 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매력이 드러나야 할 텐데 이 카톡에서는 그 매력이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전례가 있는 상대라면은 이미 상대방의 매력을 파악한 이후라면 카톡으로도 충분히 음성 지원 혹은 영상 지원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유지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력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톡으로만 계속 친해지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매력은 어필되지 못하고 그저 친구 관계로만 남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상대방과 해버리게 되면은 상대방이 만남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트를 진행할 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카톡에서 느꼈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결국
연애가 진행되기 어렵겠죠. 상대를 만났을 때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카톡을 오래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카톡은 언제마다 한 번씩 상대방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일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일십, 안일십 등등을 혹은 짧은 단문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테니까 매일매일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의 주기로 상대방과 카톡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선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의 연락 주기라는 걸 사실 수치로 환산한다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3, 4일에 한 번 정도씩 카톡을 진행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3, 4일에 한 번씩 카톡을 진행해야 되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카톡하는 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성과 카톡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연애를 시작하는 썸을 타는 단계에서는 실용적인 방법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